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 ID4입니다. 폭스바겐은 ID 시리즈로 본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업은 ID 시리즈로 불리는데 이 ID4가 ID 시리즈의 두 번째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2019년에 출시된 ID3고요. 최근에 국내 출시된 ID4는 2020년에 출시가 됐죠. 플랫폼은 MEB를 공유를 하고요. ID4는 국내에 프로 한 가지 트림으로만 판매가 되고요. 배터리 용량은 82kWh/H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복합이 405km고요. 완속과 급속을 모두 지원합니다. 급속 기준으로 5에서 80%까지 배터리 충전 시간은 36분이고요. ID4의 국내 가격은 5,490만원입니다. ID4의 외장 디자인은 ID 시리즈의 패밀리 룩을 따르고 있고요. 딱 첫눈에 봐도 전기차인 걸 알 수가 있죠. 전기차들은 보통 내연기관과 달리 그릴을 없애는 경우가 많은데 이 ID4가 그렇습니다. 전면의 특징 중에 하나는 IQ 라이트로 불리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고요. 그러니까 헤드램프 자체의 성능도 좋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좀 차별화가 됩니다. 거기다가 헤드램프 사이에도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됐죠.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은 이 LED 라이트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ID4는 컴팩트급 SUV 크로스오버에 해당이 되는데 차체 사이즈로 보면은 아이오닉 5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로 보면은 아이오닉 5 또는 니로 그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폭스바겐을 보면은 차명의 레터링이 이 트렁크 가운데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ID4 역시 그렇습니다. 이 트렁크 양쪽에는 그 엔진 또는 그 모터의 급을 나타내는 레터링은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 트렁크에 폭스바겐 로고와 ID4 레터링만 붙어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뒤에 트렁크가 약간 좀 허전한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 로고와 레터링이 좀 상단에 있어서 또는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하단이 좀 접혀 있어서 그렇게 좀 허전한 면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좀 특징인데 이 3D LED 테일램프는 점등이 되지 않아도 디자인이 꽤 예쁩니다. 반면에 리어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은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저기가 그냥 무광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해서 거기다가 저게 또 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뭔가 좀 가장 낮은 트림의 그 디자인 같고 그렇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일렉트,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죠. 그리고 이 차의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20인치 알로이는 좀 큰 느낌이 있죠. 예, ID4의 실내는 기존의 폭스바겐과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에 쓰이던 그런 아이콘들이 또는 일부 디자인이 공유하는 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ID4가 폭스바겐의 새로운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만큼 새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차 사이즈에 비하면은 대시보드의 넓이가 넓은 편이고요. 특히 저 안쪽에는 시동을 걸 때 저기에 무드 조명이 적용이 돼 있어서 저것도 뭔가 약간 좀 미래적인 차를 타는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내장재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눈에 가장 많이 보는 이런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드러운 건 아닌데 가죽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모니터는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확실히 돌출형 타입이어서 이게 위치가 높죠. 그래서 시트 포지션 낮게 하면은 눈높이와 이 모니터가 거의 맞습니다. 물리 버튼은 거의 최소화했고요. 다 터치로 작동을 하는데 일단 이게 지금 홈 화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은 이런 메뉴가 되고, 그리고 이 전체를 넘길 수도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세부적인 메뉴가 나오는데 주로 사용하는 설정은 이 차량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차량은 크게 보면은 내부와 외부가 있죠. 그러니까 내부 같은 경우에는 콕핏,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계기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계기판이 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하고 실내등도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루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리 버튼이 있긴 한데 이 모니터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 그림과 함께 이렇게 세부 메뉴가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직관적이죠. 전조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반면에 이게 물리 버튼이 없다 보니까 오토 홀드도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부적인 메뉴를 실행을 할 때 이제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에서는 타이어 압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트릭 컴퓨터죠. 여기서 출발부터 리셋, 충전부터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경우에는 크게 30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그 적용 범위가 아주 넓은 건 아닌데요. 그 눈에 좀 잘 보이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 차는 그 앰비언트 라이트 자체보다는 뭔가 이 모니터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인디비주얼에서 자기가 조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완전히 끌 수도 있고요.
인디비주얼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색상 1과 2를 자기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밝기도 이렇게 부위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충전 탭으로 들어가면은 최대 충전 퍼센티지를 여기서 정할 수가 있고요. 설정에서는 배터리 케어 모드와 이런 전류 낮추기 등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차들 저랑 물리 버튼은 최소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 아래쪽에 공조장치 이런 패널이 따로 있죠. 근데 공조장치 패널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이게 다 터치고요. 요즘에 폭스바겐이나 다른 차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시켜서,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슬라이딩 시켜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고요. 오디오 볼륨 조절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주로 사용하는 메뉴 4개를 꺼내놨습니다. 비상등과 함께. 이 메뉴를 누르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실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왼쪽이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고요.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을, 그러니까 탑뷰를 전체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공조장치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고요. 이게 공조장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폰트가 대체로 다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네요.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조와, 이 스마트 공조의 경우에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군요. 디포그가 있고, 발본, 손본, 발냉방, 외기 공급, 이런 거는 좀 다른 차에서는 잘 보기 힘든 건데, 이런 좀 세부적인 메뉴가 있네요. 그리고 클래식 공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이고, 에어 케어를 누르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ADS 화면으로 곧장 이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 그림을 누르면은 측면과 사이드, ACC 이거를 한 번에 곧장 이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세부적인 메뉴들을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드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그러니까 크게 4가지가 있고, 커스텀의 경우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다이내믹 드라이브와 조향, 구동장치, ACC, 라이트 어시스트, 굉장히 다양한 항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는데, 요즘에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송풍구 가운데 이 위치가 좀 낮은 편이고요. 센터 플로어의 경우에는 이것도 위치가 좀 낮습니다. 보통 전기차들 보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보통 기어 레버가 있는 자리를 이제 전자식 기어 레버가 대체를 하면서 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된 공간이 꽤 넓은데, 공간에 비해서 여기에 지금 딱 컵홀더만 있으니까 뭔가 좀 공간이 약간 좀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참고로 이 컵홀더는 이렇게 완전히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떼어내서 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센터폴러는 플로팅 타입에서 이게 허공에 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간이 있는 거지 무슨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거를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 뒤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약간 눕혀서 넣는 방식이고, 여기에는 US 단자 2개가 있고, 이쪽에 있는 공간도 꽤 넓은 편입니다. 참고로 양쪽 모두에 이렇게 팔걸이가 있죠. 보통 동반 녀석에 이렇게 팔걸이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이 차는 팔걸이가 있어요.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이 운전대 디자인도 좀 심플하죠. 이 운전대는 하단에 살짝 깎인 디커 스타일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포크 포함해서 하이그로시가 좀 군데군데 많이 쓰였습니다. 이 운전대가 좀 특이한 게, 요즘에 이런 디자인이 별로 없잖아요. 이 차는 운전대와 계기판이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요즘에는 잘 보기가 힘든데, 이 ID4에 적용이 됐습니다. 운전대 조절은 수동이고요. 계기판이 풀 디지털이긴 한데 굉장히 작죠. 요즘에 본 계기판 중에 가장 작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필요한 정보만 보여줍니다. 속도계, 그리고 기어 단수,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어 셀렉터입니다. 이 기어 셀렉터가 계기판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데, 조작하는 방식도 약간 특이해요. 보통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방식으로 하는데, 이 차는 뭔가 다이얼 같으면서도 약간 아닌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해야지 D 또는 B 모드가 되고요. 이렇게 뒤로 돌려야지 후진 모드가 됩니다. P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실내에서 또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도어 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차가 4도어인데 윈도우 버튼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이 꺼져 있잖아요.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1열 유리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2열 유리를 내리고 싶다, 조작하고 싶다 그럴 때 이걸 눌러서 리어에 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리어 윈도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번거롭죠. 이런 또 방식은 별로 못 봤어요. 이렇게 버튼 2개로 원가를 줄인 반면에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이 도어 포켓의 용량도 꽤 큰 편입니다.
시트는 성인이 앉아도 크기가 넉넉한 편이고요. 이게 소재가 되게 좋다기보다는 착자감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이 가장자리는 가죽이고요. 가운데 부분에 약간 직물인데 몸에 또는 옷에 닿는 부분에 그 감촉이 되게 좋고요. 시트의 포지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내려가는 편입니다. 앞쪽도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ID4의 2열 공간은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서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도 좀 남고요. 결정적으로 2열 시트 치고는 좌판의 길이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헤드룸도 넉넉하고요. 보통 독일 차들의 2열에 타보면은 그 시트 크기에 비해서 좌판의 길이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2열 좌판 길이가 넉넉한 편이고요. 반면에 1열 시트 가장 낮추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발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딱 이 정도만 들어가요. 가운데 부분의 바닥은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공간에서 유리하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는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송풍구 그 위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틀면은 뭔가 바람이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완전히 다 내려가고요. 그리고 2열 치고도 도어 포켓의 용량이 큰 편이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43리터, 2열 시트까지 접으면 1575리터로 늘어납니다. 이게 좌우에 들어가는 공간이 차 크기 대비해서 넓은 편이고요. 이 바닥에는 여기에도 이렇게 추가적인 또 공간이 있고요. 예, 폭스바겐 ID4를 이번에 잠깐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이쪽으로 올 때 이 차는 2열을 먼저 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1열에서 운전하니까 승차감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최근에 타본 차 중에 1열과 2열의 그 승차감 차이가 가장 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1열 같은 경우에는 2열과 달리 생각보다 이 댐핑 이런 게 좀 푹신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트 쿠션도 약간 좀 푹신하긴 한데 1열의 그 댐핑은 약간 좀 잘 걸러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그럴 때 그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이제 불쾌한 그런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2열 같은 경우에는 토션빈 같기도 하고 또는 아까 좀 우스갯소리로 토레스와 좀 비슷하다 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1열의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2열보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2급에 비슷한 전기차나 SUV와 비교해도 1열의 승차감은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ID4는 싱글 모터고요. 뒷바퀴 굴림이죠. 최고 출력은 204마력이고요. 그래서 동력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합니다. 사실 전기차가 200마력대 초반이면은 이런 동력 성능이나 뭐 이런 거는 대체로 좀 무난함을 지향을 하는데 이 차가 그래요. 근데 보통 200마력대 초반이라고 해도 전기 모터의 특성상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는 사람이 3명이 타고 있는데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 그렇게 힘이 부족한 느낌이 거의 없고, 또는 요즘에 테슬라를 제외를 하면은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기존의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특히 유럽 브랜드가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전기차를 세팅을 하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면은 이 질감 자체가 비슷한 것 뿐만 아니라 보통 전기차 운행을 하면은 전기모터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도 굉장히 좀 작게 들려요.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고객들도 크게 부담이나 이질감 없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 탈 수 있는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SUV 바디인데 그 일반적인 SUV들과 시야라든가 시트 포지션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대략 이와 비슷한 티구안과 비교해보면은 그거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낮고요. 반면에 일반적인 세단들보다는 당연히 앞쪽의 시야가 이제 월등히 좋고요. 이 차가 약간 좀 특이한 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 사이드 미러가 그 좌우의 폭이 좀 길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길기도 하지만 특히 저 바깥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록 거울 처리를 해서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내연기관의 에코처럼 초반의 반응이 무디고요. 예를 들어서 컴포트에 비하면은 이렇게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 좀 무디죠. 반면에 컴포트로 바꾸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힘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높은 출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듀얼 모터처럼 그렇게 차이가 좀 확 하고 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렇게 싱글 모터는 사실 스포츠로 바꿔도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죠. 물론 기존의 에코와 컴포트보다는 좀 더 반응이 빠르긴 한데 그렇게 아주 출력의 차이가 크다 또는 반응의 차이가 크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보통 200마력 초반대의 싱글 모터는 이 가속력이 사실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어서 이 차도 지금처럼 주행할 때 킥다운 하면은
그냥 가속력이 그냥 마일드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되게 뭐 빠르다거나 또는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무난한 수준. 반면에 이렇게 좀 낮은 출력에 비해서 이런 주행 안정성 꽤 좋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국도뿐만 아니라 아까 그 내리막 올 때도 이거 역시도 1열과 2열은 차이가 굉장히 큰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딩 좀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좌우로 좀 몸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데 1열은 뭐 차체가 기울어짐이라든가 또는 쏠리는 게 또 거의 없어서 그런 면에서는 1열에서는 꽤 좋은 점들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전기차는 가상 사운드를 좀 넣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가상 사운드도 뭔가 볼륨을 좀 되게 아주 작게 세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적어도 1열은 컴포트하고 조용함, 이게 기본 컨셉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폴스타와 비슷한데, 폴스타도 1열 유리가 이중 접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측면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이 차는 1중 접합 치고도 유리가 그냥 두꺼운 편이 아니고, 그리고 근데 이 차가 썬루프 유리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앞쪽에서 들리는 그런 풍절음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ID4는 폭스바겐이 국내에 처음 출시한 전기차인데, 폭스바겐이라는 대형 회사가 내놓은 전기차답게 좀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상품을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싱글 모터의 딱 그 배터리 용량 생각을 하면은 400km가 조금 넘는 주행거리는 그냥 무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성 구성으로 보면은 이게 좀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램프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좋은 사양이 들어갔는데, 또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뭐 통풍이나 내비게이션 또 이런 게 없는 거는 또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실내 전체 구성으로 보면은 공간이 넓고, 그리고 주행할 때 적어도 1열은 또 승차감이 좋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2열은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을 떠나서 이제 2열 승차감으로 보면은 이 차는 좀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1열 승차감은 되게 좋아요. 동급에서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1열 승차감은. 이로써 폭스바겐 ID4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